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자주 지치고 회복이 느리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엔 하루 자고 나면 금세 괜찮아졌는데 요즘은 같은 피로도 오래가고 대수롭지 않은 감기에도 회복이 늦어지고 몸도 마음도 쉽게 무너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게 단순한 나이 탓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회복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상처가 났을 때,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우릴 다시 일으켜주는 자연 치유력. 그런데 이 회복력은 연령보다 식습관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의 면역, 세포 재생, 염증 회복 속도까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인생 지혜 코치 김 교수가 회복력을 살리는 9가지 음식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 생각보다 우리 식탁 가까이에 있지만 정작 그 힘을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덜 아프고 덜 지치고 더 빨리 회복하는 삶의 비결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실천해 봐야겠다 싶은 게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꼭 남겨주세요. 김 교수가 직접 확인하고 하나하나 소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의 회복력을 살리는 첫 번째 음식, 바로 연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연어는 단백질만 풍부한 고급 생선이지 않을까? 하지만 연어는 단백질 그 이상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 항염 성분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관절 통증이 잦고 두뇌가 쉽게 피로해지며 혈관 건강까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챙기셔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연어는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법은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구이, 찜 또는 에어프라이어 조리를 통해 간단하게 드시는 겁니다. 특히 냉동 연어보다는 생연어, 그리고 양식보다는 자연산 연어가 오메가3 함량이 더 높습니다. 물론 자연산 찾기 어렵고 비싸죠.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따지기보다는 연어 자체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레몬즙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더 좋아지고 비린 맛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입맛에 민감하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려요. 혹시 나는 연어 잘 안 먹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에어프라이어에 10분만 구워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연어 요리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조리법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백질, 오메가3, 천연 항염 성분, 이 3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음식, 연어. 이보다 더 좋은 회복식품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음식 연어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음식일까요? 우리가 흔히 지나쳤지만 사실은 면역과 장 건강에 탁월한 바로 그 음식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음식도 바로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둘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천연 배터리 같은 식품이에요. 특히 고구마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서 피로가 쌓였을 때나 회복이 더뎌진다고 느껴질 때 참 좋은 음식입니다. 게다가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도 튼튼하게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고구마에는 세로토닌의 전구물질인 트립토판도 들어있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효과까지 있답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스트레스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단 음식을 자주 찾지만 건강도 챙기고 싶은 분,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잦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 중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오후입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고구마 한 개만 드셔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저녁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조리법은 굽거나 쪄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튀기거나 설탕을 바른 고구마 스틱, 고구마 말랭이 등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고구마는 품종에 따라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밤고구마는 포만감이 오래가서 든든한 식사가 필요할 때 좋아요. 호박고구마는 당분이 좀 더 많아 아침이나 오전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요거트나 견과류, 계피가루와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좋고 속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해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연어와 고구마 두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소개해 드릴 음식들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걸 넘어 몸을 회복시키고 기력을 되찾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식품들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회복 신호, 음식으로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음식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보면서도 정작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음식 1순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초록빛 채소 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세포 회복을 돕고 노화된 세포를 깨끗이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만성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분들이나 피부 트러블,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식품입니다. 그럼 좋은 브로콜리를 고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잎과 줄기가 선명한 초록색을 띠고 꽃봉오리가 꽉 다물어져 촘촘한 것을 고르세요. 노란 꽃망울이 피어 있거나 줄기가 마르거나 갈색으로 변한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크기는 너무 큰 것보다 중간 크기가 맛과 영양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 좋은 브로콜리 가장 좋은 섭취법은 어떻게 될까요? 브로콜리는 찜으로 3분 내외 살짝 데쳐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소중한 영양소가 날아가니까 주의하세요. 특히 설포라판은 가열에 민감하니 가능한 빠르게 조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므로 조리 후 살짝 기름을 둘러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냉동 브로콜리보다는 신선한 생브로콜리를 구입해 줄기까지 버리지 말고 함께 먹는 것이 영양을 더 챙기는 방법입니다. 그럼 브로콜리 보관법도 꼭 알아두세요. 브로콜리는 습기가 있으면 쉽게 상하니 신문지나 키친타올에 싸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너무 오래 두지 말고 3, 4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신선하고 영양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만약 냉동 보관할 경우에는 데친 뒤 바로 냉동하는 게 좋고 해동은 자연 해동보다 조리 직전에 바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고르고 보관하고 조리하면 브로콜리의 건강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 오늘부터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소개해드릴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영양소의 구성이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물론이고 몸 회복에 꼭 필요한 비타민 B군, 아연, 철분까지 두루 갖추고 있죠. 특히 몸이 피곤하거나 수술이나 감기처럼 병을 앓고 난 뒤 빠르게 회복하고 싶은 분들에겐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계란은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고 세포 회복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의 조합을 완벽하게 갖춘
거의 유일한 자연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도 간편하다는 점이에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 식사에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계란을 고를 때는 껍질이 매끈하고 깨지지 않은 것, 유통기한이 넉넉한 것을 선택하시고 구입한 뒤엔 냉장 보관하는 게 기본입니다. 요즘엔 무항생제나 유정란 등 품질이 더 좋은 계란들도 많으니 건강을 신경 쓰신다면 라벨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삶거나 반숙으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프라이로 드실 땐 너무 센 불에 오래 익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노른자 속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 하나 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회복력은 분명 달라집니다. 계란이 이렇게 대단한 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셨죠?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이제 습관처럼 챙기세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만성 피로, 잦은 감기, 수면 장애까지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 냄새가 강해서 거부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효과는 그 어떤 보약도 부럽지 않다는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5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오랫동안 천연항생제라고 불려온 식품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 몸속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잔병 치레가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예전보다 덜 아프고 병이 와도 회복이 훨씬 빨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마늘은 위에 자극이 갈 수 있으니 구워 먹거나 볶아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구운 마늘은 향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매운맛도 줄어들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마늘을 고를 때는 알이 단단하고 겉껍질이 마르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색이 노랗게 변했거나 껍질이 벗겨진 마늘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통풍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고 보관하되 습기만 피하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은 적게 먹어도 강한 힘을 가진 식품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매일의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보세요. 여기까지 계란과 마늘. 하나는 근육과 세포의 재생을 돕고 다른 하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힘을 가진 회복의 든든한 파트너들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몸이 훨씬 덜 아프고 회복도 한결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알찬 인생 지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도 설정하세요. 그럼 이제 6번째 음식.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잘 안 챙기지만 사실상 가장 강력한 염증 회복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로 그것. 지금부터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천연항생제입니다. 몸속 세균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핵심이죠. 특히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에 자주 걸리는 분들은 익힌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몸이 덜 아프고 회복도 훨씬 빨라집니다. 게다가 마늘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적이라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싹 잡아주면서 통증 완화까지 도와주는 음식. 이름은 고급스러운데 알고 보면 우리 밥상에도 슬쩍 올라오는 녀석입니다. 바로 6째 음식, 강황입니다. 강황은 인도에서 신이 내린 약초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염 효과를 자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커큐민은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의 산화를 억제해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는 대표 성분입니다. 특히 관절 통증, 근육통,
소화 불량이 잦은 분들께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며 최근에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황, 이렇게 섭취하세요. 커큐민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와 함께 요리하거나 우유에 타서 골든 밀크로 마시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팁이 있다면 후추를 소량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 그러니 강황 요리를 하실 땐 들기름, 후추 조합 꼭 기억하세요. 그럼 좋은 강황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색이 진한 주황빛을 띠고 향이 강하면서 쓴맛이 너무 과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분말 강황을 구매할 땐 첨가물 없는 100% 순수 강황 분말인지 확인하세요. 또한 강황차나 강황 캡슐 형태의 보충제도 있지만 가급적 식사와 함께 꾸준히 소량씩 섭취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보관법도 간단합니다. 강황 분말은 습기와 빛에 약하니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꺼내기보다는 소분해 사용하는 게 오래도록 향과 성분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늘이 몸속을 깨끗이 소독해주는 소방관이라면 강황은 염증 부위를 달래주는 약손 할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 오늘부터 식단에 꼭 추가해 보세요. 자, 여기서 잠깐. 염증도 잡았고 면역도 챙겼고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편안해졌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 먹기만 하면 다일까요? 아닙니다. 특히 장 건강. 우리 몸은 잘 먹고 잘 배출을 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장에는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걸요. 자, 여기서 잠깐. 염증도 잡았고 면역도 챙겼고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편안해졌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몸만 편하면 다일까요? 아닙니다. 속이 불편하면 모든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장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파트너. 7번째 음식은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 안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이 듬뿍 들어있어서 장은 물론 면역, 염증, 심지어 기분까지 조절해 줍니다. 게다가 요거트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바로 뇌에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핵심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거트 한 컵이 장을 작동시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단, 아무 요거트나 고르면 안 되겠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고르시고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달달한 요거트는 오히려 당분 과잉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거기다 수면도 방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요거트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취침 한 2시간 전 소량의 요거트를 바나나나 견과류와 함께 드셔보세요. 배가 부르지 않으면서도 속이 따뜻해지고 장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속이 든든하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냉장고에 보관하실 땐 문 쪽 말고 안쪽 선반에, 그리고 개봉 후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늘로 면역을 다지고 강황으로 염증을 잠재우고 요거트로 장을 정돈했으니 이제는 몸 안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쌓아줄 차례입니다. 바로 작지만 강력한 자연의 보약 호두를 소개해 드릴게요. 호두는 작지만 강력한 건강식품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고소한 간식 같지만 그 안에는 몸의 회복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어요. 먼저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덕분에 관절 통증이 완화되고 뇌세포가 더 잘 재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몸이 무거울 때 꾸준히 호두를 먹으면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또한 호두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 우리 몸속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게 바로 노화를 늦추고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해 기분 안정과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잠이 필수니까요. 호두를 더 맛있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한 줌 약 20에서 30g이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호두는 공기와 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되니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아침에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식감도 좋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견과류 특유의 쓴맛이 부담스러우면 살짝 구워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 위험이 있으니 적당량 유지가 중요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시고 처음 드실 땐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이처럼 호두는 우리 몸의 회복 기초를 차곡차곡 쌓아주고 면역력과 에너지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연의 선물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 꼭 챙겨주세요. 지금까지 호두가 몸의 회복력과 면역, 그리고 뇌 건강까지 챙겨주는 놀라운 음식이라는 걸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정도면 우리 몸이 금세 달라질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진짜 회복의 마무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냉장고 속에 늘 있는 한국인의 자부심,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회복력의 비밀 병기가 기다리고 있죠. 이 음식이 없다면 진짜 내 몸을 살리는 한 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 지인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마지막 9번째 음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김치 이야기로 함께 마무리해 볼게요. 한국인의 냉장고에서 가장 친근하고도 가장 강력한 회복력 식품을 꼽으라면 단연 김치입니다. 왜일까요? 김치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몸을 다시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치 속에는 수많은 유산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장은 우리 면역력의 약 70%가 자리한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과 염증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장 속 유해균을 억제하고 좋은 균이 번성하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장내 환경이 깨끗해지고 면역 시스템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김치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김치는 자연 발효 과정에서 다양한 유기산과 생리활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들이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또한 발효식품 특유의 풍부한 맛과 향은 식욕을 돋우고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 하루하루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회복을 위한 적당한 김치 섭취법으로는 김치는 너무 짜지 않게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맛이 강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냉장 보관은 김치 속 유산균의 활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적당히 새콤해질 때가 가장 영양과 맛이 좋은 시기입니다. 이러하듯 오래전부터 김치를 즐겨온 한국인은 세계적으로도 장수와 면역력에서 주목받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김치가 장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우리 몸의 회복력을 매일매일 지켜주는 진짜 건강 비결인 셈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몸을 살리고 무너진 회복력을 다시 세워주는 냉장고 속 9가지 음식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연어, 고구마, 브로콜리부터 시작해 마늘, 강황, 요거트, 호두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냉장고 한켠에 언제나 있는 김치까지, 오늘부터 소개해드린 이 9가지 음식 전부 다 챙기기 어려우시다면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내 몸을 돌보는 작은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음식이 바뀌면 몸도 마음도 회복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좋은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하고 지혜롭게 나누며 삽시다. 혹시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건강한 음식, 어떤 것으로 건강을 지혜롭게 챙기시나요? 댓글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나눔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지혜 코치 김 교수였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